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사다난한 결혼 생활을 끝내고 다시 싱글로 돌아온 40대 직장인입니다. 이곳 채널에 사연을 올려주시는 여러분들은 주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 알고 계시겠지만 결혼 생활하면서 참 볼 꼴 못 볼 꼴 다 보게 되잖아요. 저 역시 이혼까지 할 정도였으니 정말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 남사스러울 정도로 5만 가지의 일을 다 겪었다고 할 수 있죠. 사실 처음 결혼할 때 이혼을 염두하고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만 해도 전 남편과 결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 평생을 믿고 맡길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당연히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의 곁을 지키리라 생각했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네가 내 아들이랑 살 부대끼며 산 세월이 10년인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내 아들 앞길을 막아야겠어? 새 며느리 볼 생각에 10년 보고 산 며느리 내치는 시어머니도 있는데 지은 쟤만큼 벌 받는 게 뭐가 대수라고. 이제 서로 얼굴 보고 살 일 없는 남남인데 나한테 와서 이러지 말고 아드님 앞으로 남은 인생 순탄지 않을 텐데 그거나 신경 쓰시던가. 비록 평생의 동반자라 여기고 믿었던 전남편에게 배신당했으니 그런 뻔뻔한 전남편과 전남편 역성만 들었던 낯짝 두꺼운 전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복수를 해주고 나왔습니다. 먼저 잘못한 인간들이 떵떵거리며 잘 살도록 두고 볼 수만은 없잖아요. 제가 또 대로받은 건 말로 갚아주는 한 성격 하는 여자거든요. 배신자 전남편과 전 시댁을 제대로 응징해주고 탈출한 제 이혼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전 남편과 저는 같은 학교 캠퍼스 커플 출신이에요. 학교 다닐 때 나름 유명한 커플이어서 같은 과에서 저희가 연애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떠들썩하게 연애를 했더랬죠. 처음부터 제가 적극적으로 전 남편에게 호감을 표시했기 때문에 다른 여자들이 감히 전 남편에게 다가올 생각도 못하기도 했고요. 지금 생각하면 뭐가 그렇게 좋다고 매달렸는지 싶네요. 하여튼 어린 마음에 제 사랑만이 진실한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첫사랑이었던 전 남편은 평생을 함께해야 할 제 하나뿐인 짝이라고 생각했어요. 같은 학교에 같은 전공에 겹치는 게 많다 보니 공유하는 지인도 비슷했습니다. 집안 환경도 저희 두 사람이 크게 차이나지 않았고요. 둘 다 부잣집에서 크지 않았지만 부모님께서 대학까지 집에서 보내주실 정도의 그런 경쟁력은 있으셨어요. 사회 경험 삼아서 아르바이트를 해보긴 했으나 집에서 용돈도 주셨기 때문에 굳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형편도 아니었어요. 학생 때까지만 해도 집에서 주시는 용돈으로 데이트 비용을 충당하기도 충분했고요. 한마디로 자라면서 돈 때문에 쪼들려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드려야 할 일이죠. 그러다 보니 돈 씀씀이나 사고방식도 비슷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나면서 싸우는 일도 손에 꼽게 드물었기 때문에 어쩜 이렇게 나한테 꼭 맞춘 듯한 사람이 있는 건지 신기할 지경이었어요. 동기들도 항상 입을 모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니들은 진짜 졸업하자마자 결혼할 것 같다. 이렇게 유런하게 사귀어놓고 헤어지면 너네는 이혼이나 마찬가지야.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졸업해 취업하고 자리를 잡은 후 군 입대를 하느라 저보다 몇 년 늦게 전 남편이 사회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저희 청첩장이 나왔을 때도 다들 그러려니 하는 반응이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희가 학생 때 연애할 때부터 양가 부모님과도 돈독히 지냈습니다. 거의 친구 집 드나들듯이 서로의 본가를 드나들며 집 데이트도 자주 했고 부모님께 밥도 자주 얻어먹다 보니 결혼 전에 이미 양가 식구들과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서로의 형제들과도 아주 가깝게 지냈어요. 제 남동생과 전 남편도 사이가 좋은 편이었으나 저랑 전 남편의 여동생인 전 시누이는 정말 단짝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고맙게도 겨우 1살 차이인 전 시누이가 저를 언니 하면서 살갑게 잘 따라주었거든요. 오죽하면 자기 친오빠인 전 남편보다도 저를 더 좋아할 정도였으니까요. 언니 빨리 오빠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언니가 진짜 우리 가족이 될 거 아냐. 지금도 잘 지내는 걸 뭐. 넌 내가 그렇게 좋아? 당연하지. 할 수만 있으면 쓸모없는 오빠 내다버리고 언니가 내 진짜 언니였으면 좋겠어. 저는 남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6살이나 나서 지금도 거의 아기 보듯 하거든요. 그래서 남매간 사이가 돈독한 편이라 몰랐었는데 연년생인 오빠랑은 원래 원수 같은 사이인 게 정상이라는 전 시누이 말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다 보니 본래 성격 자체가 장난기가 많은 전 남편이 항상 전 시누이를 툭툭 건드렸거든요.
예민하고 새침대기 같은 면이 있는 전 시누이 입장에서는 그게 참 짜증스러웠던 모양이에요. 성격 자체가 짓궂은 장난 같은 거 잘 안 치고 늘 자기 편만 들어주는 저에게 마음을 많이 주었던 것도 그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전 시부모님 역시 일찌감치 저희 둘 사이를 인정해 주시고 결혼 전부터 저를 거의 며느리 대접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전 남편을 사위처럼 생각하셨고요. 사실 저희가 알고 연애를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전 시아버지와 저희 친정엄마의 오빠, 그러니까 제 외삼촌 되시는 분이 고등학교 동창이시더라고요. 양가 부모님과 함께 첫 식사 자리에서 전 시아버지께서 먼저 저희 엄마 얼굴을 알아보시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일사천리였습니다. 가영이가 누굴 닮아 이렇게 똑 부러지나 했더니 어릴 적 제 엄마를 똑 닮아 그랬구만. 아유, 넉살 좋은 건 정말 여전하시네. 세상 참 좁네요. 그렇죠? 그렇게 양가 부모님끼리의 친목 모임도 잦은 편이었죠. 이렇듯 결혼 전부터 양가 가족끼리 서로 격이 없이 어울렸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하고 나서도 내 집이 네 집인 양, 네 집이 내 집인 양 잘 섞여서 살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양가 부모님 사이가 좋았어요. 특히 전 시아버지와 저희 부모님이 아주 돈독하셨죠. 전 시어머님은 성격이 약간 깍쟁이 같으셨거든요. 낯도 가리는 편이었지만 친해지는 것도 쉬운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별말 없이 본인 남편과 빠짐없이 저희 부모님과의 모임에 참석하길래 내심 저희를 가깝게 생각한다고 받아들였죠. 하지만 그래도 시자는 괜히 시자 소리를 듣는 게 아니더군요. 제가 결혼해서 정말 본인 며느리가 되자 결혼 전에는 안 하시던 말씀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사실 내가 너희들이 서로 좋다고 하는데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까봐 말을 아끼기는 했지만 너희들 결혼시키면서 아쉬움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야. 나도 아들 가진 엄마인데 왜 기대하는 바가 없었겠어. 이왕이면 우리 아들 앞으로 출세에 좀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집안 아가씨도 탐나기도 했었고 나랑 비슷한 성격에 정말 딸 같은 며느리 바라기도 했었어. 아무래도 내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지. 솔직히 저는 저 소리를 처음 듣는데 뭐 어쩌라고 싶더라고요. 그동안은 그런 티라고는 전혀 안 내시다가 결혼식이 딱 끝나고 저러시는데 내가 왜 저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것도 본인 아들에게 한 소리 들을까 싶어 저랑 전 시누이만 남겨진 자리에서 저러는 것이 솔직히 좀 얄미웠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제 오빠보다 항상 제 편을 들어주는 전 시누이가 먼저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는 지금과 시집온 사람한테 무슨 소리라는 거야. 언니가 오빠보다 빠지는 게 뭐가 있다고. 엄마 그런 소리 하면 시집살이 시킨다는 소리 들어. 아무리 우리가 언니랑 가깝게 지냈어도 할 말이 있고 아들 말이 있지. 당신 딸임에도 불구하고 매섭게 질책하는 전 시누이 말을 듣는 전 시어머니의 얼굴이 무한으로 빨개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본전도 못 찾을 소리를 해서 사람 기분을 상하게 만듭니까? 아마 전 시누이가 먼저 선수를 치지 않았더라면 저도 가만히 듣고 있지 않고 대받아쳤을 거예요. 아무래도 전 시어머니가 아쉽다고 표현한 제 성격은 바로 이런 점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할 말이 있어도 속에 꽁하니 담아뒀다 저렇게 좋지 못한 타이밍에 한 번씩 떠트리는 전 시어머니와 달리 저는 타고난 성격 자체가 뭘 담아두질 못하는 편이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돌직구라고 해야 하나.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긴 하으나 상대가 누구든 가리지 않고 할 말은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게 전 시어머니 딴에는 곱깝게 느껴졌던가 봅니다. 결혼 초에 저런 일이 있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 양가 식구들 모두 저희 결혼을 반기셨습니다. 여전히 결혼 전과 마찬가지로 양가를 자유롭게 오가며 교류도 활발하게 했고요. 전 남편이 자리를 잡자마자 결혼을 했으니 저희 친구들 중 저희가 가장 빨리 결혼한 축에 속했어요. 그럼에도 양가 부모님 가족들과 가깝게 지내는 저희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참 많았더랬죠. 난 솔직히 시집가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괜히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별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 근데 얘들처럼만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결혼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얘들이야 워낙 특이 케이스인 거고 저렇게 사는 게 어디 쉬워? 대부분은 시가 때문에 있는 대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 거지. 너희들은 진짜 복 받은 거야. 동기 모임에 전 남편과 함께 참석할 때마다 동기들의 부러움 섞인 여유를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저 역시 저희 관계가 참 이상적이라는 생각은 항상 했었거든요. 어릴 적부터 저희 친정부모님처럼 서로에게 가장 다정한 사람이 되어 다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었던 제게는 더 바랄 것 없을 정도로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결혼하고 3년이 넘어가도록 아이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봤자 겨우 20대 중반을 겨우 넘겨 이르게 결혼했기 때문에 아이가 급한 지경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사실 그래서 내심 아이에 대한 기대가 더 있었거든요. 저나 전 남편 모두 신체 건강하고 나이 젊으니 기다리다 보면 자연히 금세 아이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아이 없는 결혼 생활이 3년이 넘어가기 시작하자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오죽하면 전 남편 몰래 혹시 내가 모르는 이상이 있는 건 아닌가 싶어 검진까지 받아봤겠어요. 하지만 산부인과 검진 결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아이 가지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 전까지는 아이에 대해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던 양가 부모님들도 저희 나이가 30대에 접어들기 시작하자 은근히 손자를 바라시더라고요. 벌써 결혼한 지 5년이 가까워오는데 저희가 일찍 결혼해서 그렇지 양가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꽤나 오래 참으신 편이었죠. 전 남편에게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으나 저는 첫 산부인과 정밀검진 이후 주기적으로 상태를 체크해왔습니다. 그러니 만약 저희 둘 중 누군가 문제가 있어 아이가 생기지 않은 거라면 저보다는 전 남편 쪽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너한테 문제가 있어서 우리한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걸지도 모른다는 얘기는 쉽게 꺼낼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제 딴에는 전 남편을 배려하느라 그랬던 건데 여전히 아이가 생기지 않자 전 남편도 슬슬 초조해지기 시작했던 모양이에요. 자기 검사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요즘은 그냥 건강관리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 받고 그런데. 말로는 제 건강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 의도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자기는 쏙 빼놓고 저만 검사를 받으라는 것도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당연히 자기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태도였어요. 그럼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한 걸까요? 그동안의 꾸준한 관리로 끌릴 게 하나도 없었던 제 입장으로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기 배려한다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싶어 발끈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런 거면 나 혼자 받을 게 아니라 당연히 같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말은 그렇게 해도 아예 안 생긴다고 그러는 거잖아. 어떻게 나한테만 문제가 있을 거라고 확신해? 제 딴에는 조심해서 말한다고 돌려 말한 건데 제가 핵심을 찌르자 남편이 당황하더라고요. 제 말을 그저 제가 기분 상해서 쏘아댄 거라고 생각했는지 전 남편이 저를 달래려고 들었습니다. 그래, 자기 말이 맞지. 내가 실수했네. 우리 같이 검사 받아보자. 자기는 당연히 별 문제 없을 테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하는 전 남편한테 여전히 마음이 상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하면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기에 이것도 기회다 싶었죠. 그렇게 전 남편과 함께 받은 산정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야 말할 것도 없이 건강하고 깨끗하게 나왔죠.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아니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정자 활동성을 촬영한 영상인데요. 옆에 보시면 이게 정상 수치고요. 환자분이랑 차이를 아시겠나요? 환자분 경우는 정상 수치에 비해 정자수나 정자 운동성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세요. 한마디로 말해 임신이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남들처럼 임신이 쉽지는 않다는 거였습니다. 쉽게 말해 전 남편 쪽이 난임이었다는 거죠. 그 소리를 들은 전 남편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당연히 자기는 그쪽으로는 건강하다고 자부했는데 전혀 뜻밖의 소리를 들으니 남자로서 자존심이 꽤나 다친 모양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은 제 입장으로서는 이제 저 때문에 아이 안 생긴다는 은근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딱히 좋을 게 없었죠. 어쨌든 우리에게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을 거라는 걸 확인받기도 했고 제 쪽에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전제한 전 남편에게 기분이 상하기는 했으나 저라고 이런 결과를 바란 적은 추호도 없으니까요. 전 시부모님도 내신 전 남편과 생각했던 게 비슷했던 모양인지 제가 직접 전하지든 못하고 전 시누이를 통해 소식을 전해 듣고 적잖이 놀라신 모양이었습니다. 자기 아들 때문에 아이가 잘 안 생기는 거라는데 이제 제 탓도 못하실 거고 전 시어머니 속도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무렵에는 제 몸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고 저를 은근히 긁곤 하셨거든요. 애초부터 자식 낳겠다고 저 사람이랑 결혼한 것도 아니고 저는 이루 씨만 있으면 돼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어떻게 아쉬움이 없을 수 있겠으나 자식은 부모 뜻대로 생기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애초부터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는 거였다면 하늘의 뜻이 그러할진데 우리가 뭘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검사받기 전부터 이런 상황을 아예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이미 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진심으로 저는 괜찮다는 뜻을 전한 거였는데 전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저 말조차 자기 아들의 허물을 짚는 수치스러운 말이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이제 와서 이야기지만 제 입장에서는 전 남편 쪽에 하자가 있는 입장인 거잖아요. 제 쪽에서 못마땅해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전 시어머니 눈치까지 보려니 이게 무슨 짓인가 싶더라고요. 그 뒤로 전 남편이 눈에 띄게 의기소침해졌습니다. 난임 치료를 받는 여성분들도 마음의 고충이 참 크시겠지만 난임은 남자들 입장에서도 참 자존감이 떨어지는 일인가 보더라고요. 이게 참 아내인 제 입장에서 이불 떼기가 난감한 문제라서 뭐라고 말을 하기도 참 그렇더라고요. 그저 혹여나 제 말 한마디에 전 남편이 더 위축될까 싶어 말도 더 조심스럽게 하게 되다 보니 의도치 않게 저희 둘 사이도 좀 서먹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 친정부모님 입장에서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죠. 제가 애써 임신이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렸으나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 그런 소리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여자 쪽이 임신이 힘든 것 같으면 시험관하기니 수정이니 뭐 이것저것 시도라도 해볼 수 있지. 남자 쪽이 저러면 별달리 할 수 있는 조치도 없고 정말 어쩌니?